중국 역사에 있어 그 찬란한 문명과 문화 예술의 정점을 찍었던 당나라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소개하려는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 황제를 파멸로 이끈 여인 양귀비. 양귀비의 본명은 양옥환. 원래 그녀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삼촌 손에서 자랐지만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17세의 당 현종의 18번째 아들 수왕의 비가 됩니다. 오 마이 갓. 그런데 운명의 반전이 일어나죠. 현종 황제가 우연히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현종은 61세, 양옥환은 27세였습니다.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현종은 그녀를 일단 여도사로 만들어 궁에서 내보냈다가 다시 궁구로 불러들여 자신의 귀비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양귀비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황후가 아닌 귀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황후 이상의 권력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 진실일까요? 오늘은 1300년 전 당나라를 뒤흔든 양귀비에 대한 놀라운 진실 10가지를 공개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양귀비 성형 미인이었다? 양귀비가 성형으로 미인이 되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양귀비는 뛰어난 분장술, 고급 향료, 특별한 목욕법으로 자신을 가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적 표현인 연화가 부끄러워한다는 문구 때문에 생긴 과장된 해석이죠. 오히려 그녀는 당대 최고의 뷰티 전문가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나라 최고의 패션 인플루언서 양귀비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트렌드 세터였습니다. 그녀가 입는 의상, 머리 스타일, 메이크업이 곧 당나라 여성들의 유행이 되었죠. 화려한 색상의 치마, 독특한 높은 머리 모양, 붉은 입술 메이크업까지 현대로 치면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였던 셈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던 꽃 무늬와 색깔이 궁박, 민간에까지 유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대에 환생한다면 양귀비의 라이프 스타일. 만약 양귀비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인스타그램 감성 가득한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였을 겁니다. 고급 스파, 미식 레스토랑 투어, 명품 패션 하울, ASMR 뷰티 루틴까지 그녀의 일상 자체가 콘텐츠였으니까요. 당시 귀족 여성들은 양귀비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용봉탕 들어보셨지요? 그 전설의 목욕 레시피 양귀비의 용봉탕 말입니다. 양귀비의 아름다운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특별한 목욕법이었습니다. 용봉탕이라 불린 이 목욕물에는 각종 약재와 꽃잎이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장미, 제스민, 한약재를 섞은 물에 매일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안 이쁠 수가 없었겠네요. 물론 일부는 과장되고 미화된 전설일 수 있지만 실제로 당나라 궁중에서는 향료와 약재를 활용한 미용법이 발달했습니다. 현대의 아로마 테라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입니다. 양귀비와 안녹산, 금지된 관계의 진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관계, 양귀비와 안녹산. 둘 사이에 정말 무언가 있었을까요? 안녹산은 양귀비를 양어머니로 모셨고 양귀비는 그를 양아들처럼 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 역사가들은 이들의 관계를 의심했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 관계가 당 황실의 비극적 운명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녕산의 난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당현종은 왜 양귀비에게 미쳤을까? 현종 황제가 양귀비에게 빠진 이유는 단순히 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양귀비는 춤과 노래에 뛰어났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했으며 황제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나이든 황제에게 그녀는 젊음의 상징이자 정신적 위안이었죠.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그녀의 일족인 양씨 가문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였던 것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양귀비가 사랑한 음식들. 양귀비는 미식가로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좋아했던 연지돈이라는 장어 요리는 당시 최고의 별미였죠. 신선한 리치를 특별히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운반해 먹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일기홍진 비자소, 무인지 시어지레한 번붉은 먼지 일으키며 비자를 웃게 하니 아무도 그것이 여지인 줄 모른다라는 시가 바로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황실의 사치와 낭비를 상징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하죠. 여덟 번째입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의 실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화려했을까요? 양귀비가 살던 화천궁은 온천이 있는 휴양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녀와 악사들을 거느렸고 매일 새로운 옷과 장신구로 치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는 국가 재정을 압박했고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당나라 멸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9번째입니다. 양귀비는 억울하다? 역사적 재평가 부분입니다. 안사의 난이 양귀비 때문이라는 것은 억울한 누명입니다. 진짜 원인은 변방군벌의 세력 확대, 환관들의 권력 남용, 황제의 통치력 약화였습니다. 양귀비는 단지 희생양이었을 뿐이죠. 그녀의 오빠 양국충이 정치를 농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황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많은 역사학자들이 양귀비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양귀비의 죽음, 미스터리.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마회역에서 군사들의 요구로 목 졸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38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도망갔다는 설, 실제로는 살아서 숨어 지냈다는 설도 있죠.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희생양이 필요했고 양귀비가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종은 그녀가 죽은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장한가라는 유명한 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양귀비, 그녀는 단순한 미인도 나라를 망친 악녀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희생양이자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았던 한 여성이었죠. 여러분은 양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